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4에서 107페이지고요. 제가 붙인 제목은 1890년대 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가 나오고요. 고종, 고종이었던 아간파천이라든가 광무개혁이라든가 이 부분을 이 시간에 배울 겁니다. 교과서에는요, 옛따로 나오는데 두 개가 결국에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역시 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익숙해지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이롭지 않겠나 싶어요. 자, 먼저 독립협회를 이야기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어떤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란 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누굴까? 서재필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서재필이라는 이름입니다. 서재필 기억나나요? 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5-3에 있는 갑신정변을 한번 또 시청하고 오면은 조금 나을 겁니다. 네,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죠.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이런 친구들. 그 중에 이제 서재필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했죠. 21살이었으니까요. 걔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고 걔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다 깨지잖아. 집안이 다 깨집니다. 서재필, 형,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까지 막 다 죽어요. 자기 부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이때. 자기 부인도 음독 자살하고, 자기 애가 있었어요. 2살짜리 젖먹이 애가. 그 친구도 죽었어요. 네, 엄마 죽고 굶어 죽었는지 왜 됐는지 죽었어요. 네, 그 집안 다 깨지고 얘는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어 보이면 일본에서는 얘들을 잘 대우해 줄 그게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일본에서 자꾸 푸대접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예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꿔버리죠. 그죠? 뭡니까? 필립? 스펠링 틀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제이슨이라고. 아잉? 아무리 틀려도 이건 아닌데. 자, 필립 제이슨이라고. 필립 제이슨.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는 성과 이름을 반대로 한다더라라고 하니까 서재필, 필죄소 이렇게. 필죄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가 머리는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대의 세균학을 전공해가지고 의사 돼요. 의사가 되고 부인도 미국인 부인을 만나죠. 그것도 집안 되게 좋아요. 사촌이 아니고 삼촌이죠.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대통령, 미국의 뷰캐넌 대통령이라고 집안 엄청 좋은데 여기에 썰에 의하면은 밤에 오랑캐가 아니고 불량배들에게 위협에 빠져있던 그 여성분을 이제 서재필이 가가지고 구해줬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슬아에 자식도 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 거의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돼가지고 살아요. 미국인이 돼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조선에 오는 거죠. 사실 갑신정변은 반역죄래 가지고 오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1895년 이때쯤 돼가지고 누굽니까? 박용효가 갑오개혁에 들어오잖아요. 박용효가 갑오개혁에 들어오면서 1894년이구나. 갑오개혁에 박용효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게 좀 사면이 돼요. 갑신정변의 죄가. 그래서 이제 박용효가 부르죠. 온나 이제 됐다. 이제 네 한번 뜻을 조국을 위해 뜻을 한번 제대로 펼쳐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서재필 씨가 국내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고문으로서 외국인 대우를 받아요.
뭐 조선인 서재필이 아니고 필립 제이슨, 한문으로 필제손, 요걸로 대우를 받습니다. 외국인 급여 체제에 맞춰가지고 돈도 받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재필 씨의 뜻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하는 거죠. 어느 나라처럼 우리나라를 어디처럼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어디 사는데? 미국 살잖아. 그럼 미국처럼 바꿔보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처럼 바꿔보자. 미국은 지금 어떤 사회인데? 미국은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거고,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이라는 거는 퍼블릭, 공공의.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이 공화정의 반대말이 군주정이에요. 군주정이라는 거는 왕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한 명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 진행되는 거. 그걸 군주정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소수에 의해서 정치가 하는 과두정,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뭐 모든 사람들이 공공에 의해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그 공공의, 그 대중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미국처럼. 근데 여기서 서재필이의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가 갑신정변했다 했잖아요.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을까? 이 갑신정변, 옆에 적어도 됩니다.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냐 이거죠. 왜 실패했냐 이거죠. 얘기 중에 뭐 일본의 등을 업었고 일본의 힘을 빌렸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갑신정변에서 나오는 패전개혁안 14개조라든가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국민들, 백성들한테 좋은 거란 말이야. 신분제 폐지하고. 근데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그 정작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급진적으로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재필 씨가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우리가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내 혼자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서재필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민중 계몽하게 되는 거지. 민중 계몽, 꿈에서 깨게 하는 거야. 어두움에서 깨게 하는 거야. 지식의 눈을 쫙 트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만드는 게 뭡니까? 신문 만들고, 그지? 독립협회에서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백성들을 계몽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 씨의 이거의 독립협회의 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민중계몽. 알겠죠? 독립협회 활동 한마디로 민중계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고종이에요. 자, 고종은 1896년 2월 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아관 파천이요. 그래서 이 아관 파천 이후에 개혁이, 그동안에 하던 개혁이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권 침탈. 이권 침탈이 많아져요. 이 이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거 외국한테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돈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나무, 뭐 철도는 좀 나중이고, 철도, 뭐 철 캐가는 거, 금광 캐가는 거, 은광 캐가는 거, 석탄 캐가는 거, 막 그런 거를 갖다가 내준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지. 특히 러시아가 단락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뭐 좀 달래. 야, 너그 나무 있는데 우리가 좀 캐가면 안 되나? 안 된단 말 어떻게 해 거기서. 안 되겠는데? 그런 말 못하지. 야,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그거 당하고 보호받고 있는 판인데. 알겠지?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서재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뭐냐? 1896년 4월, 정확히 말하면 1896년 4월 7일입니다. 이 날짜를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날이 신문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신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독립신문은요, 한글판도 있고 영문판도 있어요. 한글 영문으로 쓰여진 신문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면은 1883년 만들어진 방문국에서 만드는 한성숭보가 첫 번째고, 최초의 한글 신문이라고 한다면 독립신문이 최초고요.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한다면 독립신문이 역시 최초입니다. 알겠죠? 네, 민간 신문. 물론 뭐 정부 돈 받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고종하고 독립협회가 사이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요 하도 사이가 괜찮아요. 사이가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걸 주도하는 사람이 서재필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면은 그 독립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를 뭐 옛날 고어로도 해놨고 지금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밌어요. 뭐 광고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어디 시내에서 뭐 금 단추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귀중한 거니까 좀 누가 찾아독 하면서 막 그런 거 광고 올린 사람도 있고 되게 보면 재밌더라고. 이런 거 만든 목적 뭐다? 민중계몽이다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이게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국어적으로도 국어사적으로도 되게 큰 가치를 지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아예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96년 7월 달이고요. 독립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물론 서재필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서재필은 고문 역할을 해요. 왜? 자기는 미국 사람이니까 빠져요. 그러면 누가 주로 주도를 하느냐면은 개화파 관료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던 1880년대부터 하는 그 개화 사상, 그 흐름의 뒤를 잇는 게 요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급진 개화파 애들, 급진 개화파 애들이 주로 주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상제라든가 윤치호라든가, 요 옆에 적어도 됩니다. 윤치호라든가,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 이완용도 있어요. 이완용은 들어봤죠? 중학교 때? 워낙 유명한 친일파니까. 이때 당시는 친일파는 아니었고요. 친러파였어요. 2대 회장이 이완용이고 3대 회장이 윤치호고 이 친일파입니다. 그 다음에 1대 회장은 누구냐면 안경수라고,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친일파예요. 네, 그리고 안경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종이 아간파천 하기 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춘생문 사건이라고 다른 미국 공사관인가 거기로 가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려고 아간파천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안경수가 일본에 찔러요.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좀 괘씸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얘를 잡아다가 처형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만한 사람 가운데 이승만도 독립협회 member였습니다. 선생님 이승만 훨씬 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이승만 이 사람이 그 운용호 사건 때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1875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승만이 특히 뭐 연설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인기가 좀 있었어요. 하여튼 얘들이 주도를 하고 서재필은 옆에서 서포트하는 고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독립문. 독립문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독립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 독립문이 건립됐던 장소가 어디 자리냐 하면은 영은문이라는 자리였어요.
영음문은 뭐 번역하자면 뭐 은혜를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왕이 이 영음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는 곳이에요.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신을 대접하는 모화관이라고 있어요. 그 자리에 독립문, 영음문 자리에 영음문 뻥구고 독립문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모화관, 그 사신 대접하는 자리였던 모화관을 없애고 거기에 독립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떤 독립이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더 이상 어떤 그런 옛날식의 4대 관계 이제 청산하겠다.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임을 알려야겠다 하는 상징물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 이거를 뭐 돈 있나? 이게 그 개선문, 서재필이가 이거 개선문 막 직접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막 스케치해가지고 온 거를 딱 이제 만들어놨어요. 높이도 가면 높아요. 혹시 가보신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서대문 형무소 그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야.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일본으로부터 독립 아이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라서 독립문이라면 일본이 이걸 가만히 놔뒀겠나? 일제강점기 때 대번 뽕 갔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청일전쟁 이기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시모노세키 조약 1조가 이거예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뭐 선언하고 인정한다 뭐 이런 거거든.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독립신문이고 독립협회고가 먼저가 아니고 제일 기본이 된 단체는 뭐였느냐 하면은 독립문건립위원회였어요. 그거 하려다 보니까 독립신문 만들고 협회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고종이 막 자기 재산, 자기 막 몰래 그 빼돌렸던 비자금 같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모금해가지고 막 4,000매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뭐 90% 이상을 모금으로 해갖고 얻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도 가면은 있어요.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새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예, 못 올라가게 해놨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본다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개선문 알죠? 뭐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승리했는 거 축하하려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독립문을 건립하고 토론회를 여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민중 계몽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고종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종 빨리 돌아와라. 고종 빨리 돌아와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종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지요. 1년 만에 97년 2월에 돌아오게 되고 고종은 취했어. 그러니까 고종 돌아왔다고 막 많은 사람이 환영해주고 막 고종이라고 알고 뭐라 하겠노 뭐 전하 이상한데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좀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7년 10월 달에 고종이 뭡니까? 우리도 이제 황제국이다 라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지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요. 우리 삼한 할 때 옛날 한 그거를 들어와서 대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Empire of 대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코리아 엠파이어 이렇게 불렀대요. 코리아 엠파이어 하면서. 근데 그 고종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야 코리아란 말 제발 좀 쓰지 마라 라면서 우리는 대한제국이 대한 엠파이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부터 쓰던 게 있으니까 응 알았어 코리아 하면서 그랬대요. 코리아가 알죠? 고려라는 뜻이잖아요. 고려. 근데 이 고종이 이 나라 자체가 원래 조선 고려를 멸망시키고 만든 나라인데 외국에서 자꾸 고려 하니까 열받지. 그래가지고 이래 했는데 결국 안 써줘요. 계속 그래 코리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종도 포기합니다. 그래 나 코리아다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한 20분이 지났을라나? 여기서 한번 끊어갈까? 19분 50초네요.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황제 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연호.
연호 쓰죠. 연호. 이때 연호가 뭡니까? 광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 전에 그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기는 썼었죠. 그죠? 그리고 황구단, 황궁우 이런 거를 만듭니다. 황구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원구단이라고 합니다. 이 그 하늘은 동그랗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동그랗다라는 중국에 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장소입니다. 원래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천자, 중국 황제만 할 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만든 적도 없진 않아요. 세조 때 잠깐 원구단 비슷한 거 만들었었고요. 광해군 때도 만들려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실패했고. 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조선호텔 자리인데 황구단은 없어졌고요. 황궁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궁우는 이제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용품이나 이런 거 담아두던 건물인데 그것도 동그랗게 귀엽게 생겼어요. 예, 조선호텔 가면은 이 황궁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호텔 수영장도 되게 좋고 되게 좀 호캉스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꼭 가보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독립협회와 고종과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자꾸 제국 하는 게 이런 쪽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한숨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